네,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첫 번째 에픽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이고요. 네, 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용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한국 커뮤니티 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매월 언리얼 엔진, 뉴스,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타임만큼 구독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독 여기 이쪽에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서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15분을 추첨을 해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켓플레이스 2월 무료 콘텐츠입니다. 네, 기존의 무료 콘텐츠라고 하면은 저희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렸던 콘텐츠였죠. 하지만 2018년 11월부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 제작들과의 협력 아래 매월 선정한 콘텐츠들을 언리얼 엔진 개발자분들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무료 콘텐츠는 일단 저희 이렇게 2월 한정 5개 그리고 네, 평생 무료 2개에서 총 7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운받으신 콘텐츠는 개인 프로젝트든 또 사내 프로젝트든 네,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좀 이따가 함께 이제 이번 달 무료 컨텐츠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살펴볼 2월 무료 컨텐츠는 이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사이파이 스타일의 배경 어셋이 있는데요. 레벨 빌더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생 무료 컨텐츠를 몇 개 한번 이제 훑어보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홈페이지로 항상 공개를 해드리지만 네,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 월에만 받을 수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부디 놓칠 일 없이 받아보시고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레터럴 에픽게임즈 합류 소식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좀 간략히 설계를 드리자면 3레터럴은 디지털 휴먼 기술과 창의적인 콘텐츠의 선두 개발자로서 이전에 저희와도 많은 작업을 같이 했었죠. 네, 그래서 간략히 보자면 뭐 소년과 연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사 수준의 그 리얼타임 데모죠. 그 사이렌과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으로 알려졌던 배우 앤디 서커스의 디지털 휴먼 그리고 게임 헤이블레이드에서 배우의 연기를 실시간으로 캡처하여 영화한 작업 등 그 언리얼 엔진 기반의 획기적인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저희 이외에도 이제 트리플 A 대작에서도 스파이더맨이나 뭐 콜 오브 듀티, GTA, 레드 데드 리뎀션의 페이셜 캡처와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은 기여를 해왔었죠. 네. 그래서 이 소식이 개발자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대박이죠. 예, 이제 3레터럴사와 에픽게임즈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축적된 디지털 휴먼 기술이 널리 쓰이는 언리얼 엔진과 만나서 실제 사람과 같은 고도의 디지털 휴먼 기술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툴로 거듭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휴먼 분야에서 어떤 기술과 작품이 탄생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분야의 신규 쇼케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 12월이죠.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 웰컴 투 마웬에서 인형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또 백투더 퓨처, 뭐 리얼스틸, 폴라 익스프레스로 유명한 로버트 저메스키 감독의 신작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특히 획기적인 방법이 사용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뒤에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이렇게 찍을 때, 특히 이게 CG가 들어가는 영화들을 찍을 때,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가상 스튜디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상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실제 이 CG 캐릭터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액터가 가가지고 모션 캡처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모션 캡처라는 장비에 수트를 입고 실제로 연기를 합니다. 근데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서 연기자가 있고 그다음에 감독이 있겠죠. 근데 감독이 이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서 지도를 할 거잖아요. 지도를 하면서
이 연기하는 내용을 캡처를 한 다음에 모션 캡처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실제 CG 데이터에다가 매핑을 하죠. 그래서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감독이 연기하는 거 보고 이 액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했던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만약에 오프라인 렌더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버추얼 스튜디오에 가서 다시 또 캡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되게 번거롭고 시간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이 액터분들이 연기를 할 때 감독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한쪽에는 모니터에 언리얼 엔진으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띄우는 거죠. CG를 띄워서 바로 연기자가 연기하는 거를 모션 캡처 데이터로 바로 매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기자들이 연기하면은 CG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CG 데이터가 바로 그 자리에서 렌더링을 해서 감독이 어떻게 보이겠구나, 최종 이미지는 어떻게 보이겠구나, 바로 이제 프리뷰 렌더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거 보고 여기는 이렇게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피드백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절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의 이런 좀 실시간 렌더러로서의 좀 인정을 많이 받고 또 널리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에미상이죠.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3D 엔진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이제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인상 깊었던 콘텐츠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그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정말 실감나는 뭐 기상이나 스포츠 뉴스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엄청난 화제였죠.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2018 무대에서는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상의 걸그룹이죠. KDA의 무대를 또 언리얼 엔진으로 직접 볼 수도 있었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을 좀 넘어서 건축 시각화나 제조, 디자인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글로벌 소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국내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한 엔터프라이즈 분야가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뭐 크게 특징적인 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분야 쪽에 있는데요. 작년 CES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넥소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주행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바로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방송 쪽 분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흔히들 아시는 MBC 방송국이 있는데 이 MBC 방송국에는 VFX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 VFX 팀에서 작년 말에 방송했던 두니아라는 언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있죠. 네, 언리얼 버라이어티 쇼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등장하는 공룡들이 있어요. 이 공룡들이 CG로 처리를 했는데 이 CG를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해서 합성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MBC에서 방영했던 군주, 그 다음에 역적 이런 드라마에서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합성을 했는데요. 뭐 뒤에 나오는 나무들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 언리얼 엔진으로 렌더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합성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CG들도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서포트 엔지니어 박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던 4.2 프리뷰 1의 공개 소식입니다. 그래서 4.21 정식 버전이 작년 11월에 출시되었었죠. 네,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엄청난 업데이트 속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런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고요. 설치 방법은 블로그를 통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프리뷰 버전은 업데이트에서 이제 릴리즈된 내용을 미리 샘플로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제작력은 아니라는 점 좀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프리뷰 버전이라 아직 좀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는 이유는 정식 출시되었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안정적인 버전으로 안정적인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테스트 하시다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다면 저희에게 그 네이버 카페, 저희 공식 카페를 통해서 버그를 리포트 해주세요. 그래서 이슈 해결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밤낮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프리뷰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이번 프리뷰를 정말 많이 기다려 왔었는데요. 네, 엔진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항상 수많은 신기능과 수많은 기능 개선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엔진에 코드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공유 플러그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버추얼 프로덕션 쪽 관련 기능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4.2 프리뷰에 대한 요약된 내용은 저희 포럼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포럼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들은 이따가 에디터를 가지고 저와 용우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이죠. 1월 30일에 저희 에픽게임즈 코리아 사옥에서 이번에 선정되신 언리얼 프렌즈 3기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올해 첫 오프 모임을 열어서 함께 이제 네트워킹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년간 완성한 활동을 보여주신 커뮤니티 분들을 저희가 언리얼 프렌즈로서 선정을 하게 되며 언리얼 프렌즈로 선정이 되시면 한정 언리얼 굿즈, 또 모든 언리얼 행사 무료 입장, 그리고 언리얼 프렌즈만을 위한 특별 강연을 저희가 이걸 모든 걸 포함해서 또 추가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공식 카페에 저희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지를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올 한 해 언리얼 프렌즈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리얼 굿즈는 저희도 못 갖는 정말 그쵸. 정말 한정판이죠. 그럼요. 저희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다음은 커뮤니티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스포트라이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 달 동안 다른 개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거나 또 자유로운 형태로 한국 커뮤니티에 기여하셨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팁, 튜토리얼 또는 이제 개발 중인 놀라운 컨텐츠가 있다면 커뮤니티에 공개를 해서 영감과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스포트라이트는 바로 발표를 해드리자면 바로 슬레이트 튜토리얼입니다. 네, 슬레이트 튜토리얼은 할키님이 현재 4화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튜토리얼일까요? 네, 언리얼 엔진의 모든 에디터 UI는 슬레이트라는 언리얼의 커스텀 UI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 슬레이트의 정의부터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 자기만의 툴을 만드는 데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는 튜토리얼 시리즈들을 지금 할키님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디테일 창을 커스텀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자기만의 툴을 만드는 제작 방법까지 안내를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튜토리얼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서 할키님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콘텐츠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프로젝트,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심심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좀 고퀄리티의 인테리어 영상도 공유를 해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할키님께서 커뮤니티에 기여한 도움이 조금 더 컸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강력했던 이제 후보진들은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공식 카페를 통해서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소식이네요. 네, 바로 올해 열릴 언리얼 서밋 2019에 대한 안내사항인데요. 작년과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하루에서 이틀이 되었고요. 또 장소가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언리얼 서밋은 5월 14일 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앞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죠. 네,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발표자 공개 모집입니다. 그래서 매년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가 좀 크게 확장하게 됨에 따라 각 분야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반영을 하고 또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렇게 발표자를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개발 스토리를 좀 한국 커뮤니티와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말고 신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심사 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은 곧 오픈될 저희 언리얼 서밋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스트리밍에서 업데이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들에겐 소정의 사례도 하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좋아요와 구독하기 네, 부탁드리고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좀 전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시면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뭐 저희가 만들어서 올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서 올리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무료라는 탭에 가보시면 저희가 이제 평생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파라곤 컨텐츠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파라곤이라는 게임은 저희가 이제 모바 장르의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로 했었던 게임인데요. 거기서 사용했던 어셋들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들인데요. 파라곤 캐릭터들인데요. 170억 상당의 컨텐츠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인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캐릭터 셋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테크데모 개발에 참여했던 소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받아보시면 모바일 컨텐츠, 모바일에서 만들 수 있는 배경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컨텐츠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 그 개발자분들께서 만들어서 올리신 것들 중에서 매 월마다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개발자들 분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어셋들을 선정을 해서 매월에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컨텐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켓플레이스 무료 컨텐츠 2019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2월 달에 제공하고 있는 무료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툴킷에 대한 것들도 있고, 머티리얼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펙트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2D 킷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배경 어셋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중에서 이제 사이파이 스타일의 이 배경 어셋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해서 기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볼게요. 뭐 지원 플랫폼, 뭐 윈도우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맥도 지원하고, iOS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뭐 오큘러스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엔진 버전으로는 4.15부터 4.21까지 지원을 합니다. 4.15 이하의 엔진에서는 컨텐츠를 여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컨텐츠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먼저 이제 하이 퀄리티 어셋하고 텍스처, 그다음에 뭐 컬리전이 들어가 있는 어셋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간단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ign into by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 이렇게 에디터에 컨텐츠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맵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뭐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텍스처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 컨텐츠는 피지컬 베이스드 렌더링에 맞게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베이스 컬러, 알베도 맵 텍스처죠. 알베도 맵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PBR에 맞게끔 텍스처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셋들이 모두 다 모듈 베이스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G 처음 입문하는 뭐 신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혼자서 프로토타입 만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FPS 게임 같은 거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뭐 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바닥에 보이는 이런 데칼들도 있죠. 이런 데칼들을 어떻게 설치해서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특정 어셋을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해당 어셋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스태틱 메시
어셋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머티리얼들, 그다음에 맥 파일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했던 물리 기반 렌더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텍스처들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받아서 보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2 프리뷰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제작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머티리얼 어널라이저인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점 머티리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 머티리얼들을 만들고 이 머티리얼들이 또 다른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고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또 다른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머티리얼들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내가 만든 머티리얼들의 여러 가지 스태틱 스위치들을 달았더라도 내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머티리얼 어널라이저 툴은 이 복잡한 관계들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된 툴입니다. 먼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지 에디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디터의 창을 누르시면 개발자 툴에 머티리얼 어널라이저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창을 누르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머티리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선택한 머티리얼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면 해당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부모 머티리얼을 보여주고 그 부모 머티리얼과 머티리얼을 인스턴싱한 다른 머티리얼 인스턴스까지 전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쉐이더들의 종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태틱 스위치 그리고 오버라이드된 프로퍼티 그리고 컴포넌트 마스크 등 프로퍼티들의 정보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부모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스태틱 스위치와 나머지 정보들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머티리얼을 인스턴싱한 머티리얼 인스턴스들의 다른 정보들도 함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각 머티리얼들이 실제 나는 다르게 만들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뽑혀져 나오는 쉐이더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 쉐이더들이 이 동일한 쉐이더를 갖고 있는 여러 머티리얼들을 한데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에 있는 불필요한 머티리얼들을 찾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툴은 디바이스 출력 창 툴인데요. 원래 4.2 프리뷰 이전에도 디바이스 출력 창은 있었었는데 이번에 4.2가 되면서 드디어 PC에서 iOS의 디바이스 출력 로그를 출력하는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에디터의 창을 누르시면 디바이스 출력 로그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디바이스 출력 로그 버튼을 누르시면 디바이스 출력 로그 창이 하나가 뜹니다. 그때 이제 왼쪽 밑에 PC에 지금 현재 연결된 아이폰이 인식돼서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폰을 선택을 하고 앱을 실행시키면 지금 디바이스에서 출력하는 언리얼 엔진 4 관련 로그들이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콘솔 명령을 출력 로그 창에서 적용하는 기능도 4.2를 목표로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2 프리뷰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스켈레탈 메시 LOD 제작 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켈레탈 메시에서 LOD를 적용을 하실 때 맥스나 이런 데서 따로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심폴리곤이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 4.22부터는 스켈레탈 메시에도 LOD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흔히 많이 보셨던 마네킹 캐릭터가 보이죠?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를 키면 이렇게 이제 스켈레탈 메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여기 LOD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OD를 한번 추가를 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이 LOD 세팅에 보시면 LOD 개수라는 게 있는데 현재 하나로만 되어 있죠. LOD 0번호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하게 되면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LOD 제가 방금 추가한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쪽에 보면 LOD 선택기에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LOD 1번이죠. LOD 1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시면 LOD 정보가 있습니다. LOD 정보에 스크린 사이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크린 사이즈로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걸 보시면 여기 숫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크린 사이즈는 어디를 보고 세팅을 하시느냐면 여기 이쪽에 퍼스펙티브의 뷰에 보시면 화면 크기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액터가 메시가 2.29 정도 된다는 건데 현재 보면 이렇게 0.3으로 세팅되어 있죠. 이거를 뒤로 딱 당겨 보시면 0.3 이 정도 크기일 때 LOD를 스위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된 기능을 한번 보자면 밑에 보시면 리덕션 세팅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펼쳐볼게요. 펼쳐보시면 여기 터미네이션 크라이테리온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LOD를 만들 때 기존에 이제 스태틱 메시 에디터에서 스태틱 메시를 LOD를 만들 때는 이쪽에 보면 보통 트라이앵글 기반으로 퍼센티지로 이렇게 줄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딱 눌러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버텍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트라이앵글 말 그대로 스태틱 메시 에디터랑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0.1 수치가 0.1이 10%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0.25라고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는 20% 정도, 25%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에도 보면은 버텍스를 또 퍼센테이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면은 여기 보시면 퍼스트 퍼센트 satisfied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그 메시를 이루는 거는 트라이앵글하고 버텍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버텍스하고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비율적으로 폴리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하고 트라이앵글을 비율을 지정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줄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밑으로 가보면 사실 이번 기능 중에 핵심 기능이죠. 맥스 트라이앵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폴리곤이 현재 이 캐릭터의 폴리곤이 보면은 트라이앵글이 10,000개 정도 되잖아요. 1261개 정도 되는데 얘를 LOD 마지막 단계 지금 1번인데 마지막 단계를 폴리곤을 트라이앵글을 5,000개 정도로 줄이고 싶다.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줄이다 보면. 근데 이거를 자기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맥스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수로 자기가 지정한 만큼에 맞춰서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핵심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버텍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버텍스 기준으로 자기가 지정한 그 숫자에 맞게끔 최대한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보시면 퍼스트 맥스 세티파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맥스 트라이앵글하고 그 다음에 맥스 버텍스 카운트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원을 하는 거고요. 건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기능이 여기 보시면 맥스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한번 줄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보시면 10,000개 정도 되는데 저는 마지막 단계 LOD를 예를 들어서 한 5,000개 정도까지 줄이고 싶다. 트라이앵글을 이걸 선택을 하시고 LOD 재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트라이앵글이 4,998개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을 보면 와이어뷰로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줄이실 수가 있고요. 버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텍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인데 맥스로 볼까요? 맥스 버텍스 얘도 한 3,000개로 해봅시다. 3,000개로 해서 LOD 재생성 눌러주시면 3,000개에 맞게끔 버텍스에 지금 3,000개로 되어 있죠? 3,000개에 맞게끔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LOD로 해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스크린 사이즈가 0.3으로 아까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0.3으로 벌어지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바뀌는 게 보이죠? 0.3, 0.2. 와이어 모드로 보게 되면 100%가 보였다가 LOD가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OD 제작해주는 이 기능은 각 액터, 그러니까 각 캐릭터마다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LOD를 세팅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LOD 어셋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에셋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 LOD 만드는 기능들을 셋업 데이터를 어셋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고 하고 저장을 해보죠. 저장을 해서 이 어셋이 들어있는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이렇게 어셋이 추가가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방금 방금 제가 세팅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감소 세팅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스켈레탈 메시에다 이거를 공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가 떴잖아요. 스켈레탈 메시 에디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MMORPG를 만든다고 치면 여러 가지 영웅들이 나올 텐데 그 영웅들에 맞춰서 이 어셋을 적용을 해주면 그 LOD 세팅 값이 모든 캐릭터에 다 적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좀 작은 부분인데요. 저희 4.2 버전에서 프리뷰부터 모바일 쪽 업데이트 이슈 중에 배경 아티스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모바일 기기 디바이스에서 LOD를 이게 처리를 할 때, 스위칭을 할 때 디더링이 안 돼가지고 액터가 이제 약간 LOD 바뀔 때 스위칭 될 때 약간 이렇게 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튀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제 쉐이더 단에서 디더링이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여기 쉐이더 볼게요. 열어볼게요. 업무 버튼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더링 세팅해주는 LOD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세팅을 해주시면 에디터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리 가면 이렇게 디더링이 돼서 부드럽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모바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4.2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이 디더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